숙제였죠? 202개. 맞아요? 네. 200쪽. 계속 글씨를 좀 잘 읽어주시고,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에너지원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은 이제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있죠. 근데 얘가 제일 많고요. 뭐 요렇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아니죠.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는 조력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게 에너지 근원이 달라요. 태양 에너지는 뭐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뭐 이런 거는 맞아요. 이게 뭐 바람이 불거나 해수가 흐르거나 이런 거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되는 거여서, 아니면 뭐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러면 맞아. 근데 이 분류는 근원적 분류야.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뭔가 좀 근원이 달라요. 태양 에너지는 태양에서의 핵융합 반응이 근원이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그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붕괴되면서 나오는 열 에너지나 지구가 생성 당시 그때 있었던 열 에너지, 그런 게 에너지 원이고, 조력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는 조력 에너지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에 의한 중력이나 아니면 달에 의한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 세 개가 에너지 근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예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태양 에너지가 뭐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뭐 그러면 괜찮아요. 그건 왜냐면 광합성 결과, 영양소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환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하는 원인, 아까 방금 얘기했네. 태양 내부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은 핵융합 반응이라고만 써도 되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이거는 사실 핵 분열에 해당하긴 해요. 이거는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핵 분열을 하면 그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조력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밀물, 썰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3번. 자, 화산 활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죠. 지구 내부 에너지. 집중호우는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게 태양 에너지 때문에 수증기가 증발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는 거니까, 갯벌 형성은 조력 에너지죠. 태양이 대단히 크고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빛들은 이렇게 나란하게 옵니다. 나란하게 오는데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A에서는 수직으로, 거의 수직으로 지금 입사되고 있고요. 그 다음 요 면적에 지금 세 줄기 빛이 들어오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지. 근데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뭐 두 개, 뭐 반, 두 개, 요 정도 입사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같은 면적이라고 했을 때 뭐 한 줄기 빛 정도 오겠죠. 그러니까 저위도가, 여기가 저위도죠. 저위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이 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가장 많은 곳은 A가 되는 거죠. 여기는 중위도고 여기는 고위도인데, 고위도는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은 거죠. 그러면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죠. 저위도가 에너지가 많고 고위도가 에너지가 적은데,
그거를 해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대기의 흐름과 대기와 해수의 순환입니다. 데워진 곳에 있는 그런 따뜻한 공기 이런 게 점차 저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순환이 있고 해류도 마찬가지죠. 난류나 한류에 의한 그런 해류의 흐름들이 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없다면 저위도는 훨씬 더워요. 지금보다. 고위도는 훨씬 춥고 지금도 덥고 춥고 그런데 그나마 균형을 좀 맞춰주는 겁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 자, 물의 순환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태양 에너지. 온도차가 나고 그래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수권의 물은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증기 형태로 기권으로 이동하고, 기권의 수증기는 에너지를, 이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될 때 방출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방출.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잖아요. 그때 액화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기체가 액체로 될 때 액화열을 방출해요. 기체보다 액체가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구름이 되었다가 강수로 내린다. 지표로 이동한 물은 지하로 스며들거나 지표를 따라 흐르면서 지형을 변화시키고, 직권의 물질을 바다로 운반한다. 그래서 이런 염류들이 이제 이 직권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죠. 강수로 내린 물의 일부는 생물에 흡수되어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 에너지로부터 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로부터 뭐 비도 내리고 구름도 생기고 지표의 모양도 바꾸고요. 뭐 생명체 내로도 흡수되어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이거 설명한 거고. 자, 바다에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봐야죠. 데이터를. 바다에서 증발량이 요거고 강수량인 거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자, 근데 그거만 따지니까 뭐 이러면 바닷물이 마를 것 같지만 지하수와 하천수에서부터 유입되는 양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A가 이 증발량 에서 강수량 뺀 것만큼이 요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으면 바다가 말라버리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 바다로 들어오는 양하고 284 더하기 A는 나가는 거 320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320에서 284 빼야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6 단위만큼은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을 이루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380이 있는데 강수량이랑 육지에 강수되는 양과 바다에 강수되는 양을 더한 값이 육지에서 증발되는 양하고 바다에서 증발량 더한 값하고 같아요. 그쵸? 380이고 다 더하면은 380 맞죠?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육지, 대기, 바다에서 물의 양은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을 이룬다. 자,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형을 이룬다라는 걸 알아야지 이 더하기 빼기 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탄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탄소도 이렇게 서로 순환하고 있는데요. 직권에서는 탄산염 형태로 있어요. 탄산염. 뭐 석회암 같은 겁니다. 뭐 이렇게 CaCO3 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형태를 염이라고 합니다. 염이라고. 산염기 배울 때 이제 나중에 물이 생성되고 염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탄산염 형태로 있고,
그게 많아요. 화석 연료는 석탄, 석유 말하는 거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 거기에도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산 이온 형태로 있는 영역은 수권이죠, 수권. CO3 이가 마이너스 형태로 녹아 있어요. 탄산 이온으로, 뭐 탄산수소 이온으로 녹아 있기도 하는데, 생물권에는 유기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기물 형태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형태로 있는 거는 기권이죠, 기권. A와 B 다 썼고, 이렇게 썼고요. 자, 직권의 탄소가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경우, 직권에 있는 탄소가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경우, 화산활동도 됩니다. 화산활동 할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요. 동물의 호흡도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가는 거고요. 광합성 할 때는 거꾸로죠.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죠. 광합성 할 때는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거고, 화석 연료를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리을이고, 지금 뭐 문제되는 거는 이제 리을이죠, 리을. 리을을 너무 많이 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화학적 침전에 의한 석회암 형성. 그러니까 물에 녹았다가 수권에 있다가 직권으로 갈 때 그런 거예요. 탄산, 칼슘 같은 게 침전이 돼. 이게 고체 상태로 침전이 돼. 이게 이제 석회암의 주성분이 되기 때문에 화학적 침전에 의한 석회암 형성. G죠, G. 화석 연료의 생성. 화석 연료는 생물권에 있던 그 뭐 나무나 아니면 뭐 동물이나 그런 것들이 직권에 이제 파묻힌 다음에 뭐 석유화 과정, 석탄화 과정을 거치면은 화석 연료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용해. 용해니까 기권에 있다가, 이산화탄소 원래 기체잖아요. 기권에 있다가 수권으로 가는 거죠. 2죠, 2. 그 다음에 10번.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상호작용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에너지도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권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한 것은 외권이다. 외권은 상호작용이 많이 활발하지는 않아. 차라리 기권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외권은 이제 물론 에너지가 오기는 하지만 뭐 에너지가 뭐 드나들긴 하지만 그렇게 활발한 건 아닙니다. 어느 권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그 변화는 다른 권과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맞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11번. 자, 지하수에 의한 석회동굴 생성. 수권이 지권에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B죠, B. 바람에 의한 종자와 포자의 이동. 생물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연관이 있네요. 기권이죠. 기권과 생물권. D. 물의 부영양화로. 부영양화가 뭔지는 아셔야 되는데, 영양소가 너무 많다. 이런 소리야. 영양분이 너무 많다. 영양분이 부자다. 부영양화. 영양분이 많다. 이거죠. 영양분이 많은 거예요. 수권에. 근데 그런 건 왜 그러냐면 뭐 질소 비료나 이런 거를 많이 썼는데 홍수가 나서 그런 비료 성분들이 뭐 강물로 막 들어갔다. 뭐 그건 일종의 그 수질 오염이 발생한 거야. 부영양화, 영양분 많다 이러니까 좋은 거 같잖아. 근데 수질 오염이 발생했고 그 영양분이 많으니까 이 적조라는 생물이죠. 적조라는 이게 조류의 일종입니다. 적색 조류. 얘가 많아지는 거예요. 적조가 적색 조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에 산소를 얘네가 다 막 흡수를 해요. 적조 현상이 벌어지면 그 빨갛게 되거든요, 바다가. 그러면 뭐 예쁘네 이게 아니거나 걔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물속에 있는 산소를 다 흡수해. 그러면은 거기 살던 뭐 다른 물고기나 아니면은 뭐 양식장에서 피해를 입어요. 산소가 없어서 애들이 다 죽어요. 다른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수질 오염이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적조는 생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죠. F. 그 다음에 12번에 황사는 모래잖아, 모래.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태풍은 숫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요. 지진 해일은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죠. 각각이 뭔지는 아시죠? 지진에 의한 해일, 쓰나미. 되셨지요? 여기까지 했고요. 지구 시스템과 직권의 변화. 자, 지구과학 분야죠. 여기는 이제 직권에서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화산활동, 지진, 습곡 산맥 형성. 습곡 산맥은 이제 거대한 산맥이죠. 뭐 안데스 산맥이나 뭐 히말라야 산맥이나 이런 것들. 대륙 이동 등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지형이 발달한다. 변동대는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한다. 화산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근데 따로따로도 이제 얘기하죠. 화산대와 지진대.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연결을 해. 그러면 이게 띠 모양이 돼, 띠.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이게 공평하게 퍼져 있는 게 아니야. 전 세계 공평하게 화산이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띠 모양이 돼요. 이건 화산대라고 합니다. 화산대.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연결하면. 그 다음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연결하면 이건 지진대라고 해요. 지진대. 화산대랑 지진대는 좀 겹치는 지역이 많아. 그쵸? 근데 지진만 일어나고 화산은 안 일어나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화산대와 지진대는 많이 겹칩니다. 자,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하며, 근데 이게 뭐 문제에서 뭐 항상 일치하며 이러면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일치하며 지진만 일어나는 데도 있어요. 마그마가 생성이 안 되면 화산활동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그 이유는 화산활동과 지진이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판의 경계, 판과 판이 부딪히는 경계, 거기에서 지각 변동이 잘 생긴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건 이제 판 구조론이죠. 판 구조론. 그걸 이제 알아낸 건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각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런 판, 이게 조각조각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멘틀 대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힙니다. 이렇게 부딪혀요. 이렇게. 부딪히는 데서 지진도 많이 생기고 화산 활동도 많이 생기는 겁니다. 판의 경계에서,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전 세계 주요 화산대와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 환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리 환자입니다. 고리 환자. 그래서 이거 불의 고리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원래 정식 명칭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인 거죠. 태평양을 둥글게 주변부입니다. 주변부. 전 세계 화산 활동과 지진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 8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해요. 80%가.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이제 위험한 동네인 거야. 그 위험한 동네라는 거를 이제 예전에는 몰랐겠죠. 그런 것다 싶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 태평양 판과 다른 판들이 충돌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제 안 거죠. 나 같으면 거기 잘 안 살 것 같아. 지진 많이 발생하는데. 근데 뭐 예전부터 살아왔으니까 그냥 살고 있겠지만 좀 무섭긴 하잖아. 그쵸? 일본에 뭐 1억 2천명 정도 살고 1억 2천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불안할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아무튼 요런데 이제 판과 판의 경계 부분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와 지진대에 여기가 이제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여기 알프스 산으로 연결이 돼요. 이쪽이 알프스 산이, 여기가 알프스 산이죠. 여기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히말라야 산맥 인도네시아 지역 여기까지도 연결되는구나. 인도네시아 여기까지도 연결이 되네요.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데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입니다. 해령 화산대 지진대. 해령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게 해령이죠. 요런 게. 요거는 이제 대서양 중앙 해령이고요. 요거는 이제 태평양 해령이고. 해령에서는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지진도 생기고 뭐 화산 활동도 있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여기도 요거 이제 해령입니다. 요 해령. 이렇게 거기에 해령에도 발달되어 있다. 이게 이 점들이 괜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글어스를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여요. 사진으로 보면, 비정사진을 보면, 뭐 이런 데가 이제 여기 깊게 파인 데 있죠. 이런 데에서 태평양 판과 필리핀 판이고, 요거는 유라시아 판이고, 여기 지금 충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태평양판이 해양판이어서 더 무겁기 때문에 대륙판 밑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밑에 쪽으로. 그래서 여기 바다가 되게 깊어요. 이거는 해양판이고 얘도 해양판인데 태평양판이 더 무거워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자, 그래서 지도를 잘 보셔도 여기는 지금 인공위성 지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화산 활동 많이 일어나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괌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뭐 팔라우 뭐 이런 섬들이 있는데, 괌이 되게 위험한 지역이야 사실 알고 보면. 여기 지금 마리아나 해구 옆에 있는데 여기도 사실 위험한 데예요. 뭐 맨날 뭐 화산 활동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쓰나미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도 예전에 쓰나미로 한 20만 명 죽었어요. 20만 명. 자, 그리고 이렇게 요런 데가 해령입니다. 해령. 지금 이제 인도양에 있는 해령. 땅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런 데는 이제 땅이 겹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땅이 겹쳐 있죠.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이 인도가 예전에는 저기 그 남극 쪽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상승해 가지고 지금 여기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딪히다 보니까 커다란 산맥이 생기죠. 습곡 산맥이 생긴다. 뭐 홍해가 갈라진다라고 하는데 홍해 갈라져요 진짜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홍해가 이게 홍해죠. 홍해가 여기 갈라집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탈출할 때는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진 거긴 한데, 홍해가 진짜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뭐 재미있죠. 이 대서양 중앙 해령, 이게 대서양 중앙이요. 쭉 여기 바다 갈라져서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 갈라져가지고 바다 갈라지면서 대륙 이동이 나타난 거죠. 자, 변동대에서 발달하는 지형, 이런 지각의 형태를 지형이라고 하는데, 열곡대라고 하는 데는 V자형으로 골짜기가 생기고, 이거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땅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각이 양쪽으로 확장되면서 장력에 의해, 장력은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죠. V자 모양의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한다.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지형을 열곡대라고 한다.
대륙의 열곡대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 나중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바닷물이. 그래서 좁은 바다가 형성이 되고 더욱 발달하면 새로운 대양이 형성된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 지금 아프리카에 그 갈라지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쪽에. 요쪽이 이제 요렇게 갈라지고 요런 데 갈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땅 떨어져 나옵니다. 나중에. 얘도 있잖아. 얘도 원래 한 요 정도? 여기 같은데 지금. 요 정도 이렇게 붙어 있던 땅이야, 얘가. 여기 떨어져요.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 해령은 대양의 해저에서 발달한 대규모 해저 산맥인데, 해령을 중심으로 열곡이 발달해 있다. 그러니까 해령에서는 뭐 뒤에 구체적으로 더 나올 거예요. 지금 그냥 소개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바다 산맥이에요. 바다 산맥. 해저 산맥.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다.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일단 그런 게 있고, 해구, 폭이 좁고 깊은 해저 골짜기이다. 주로 태평양 가장자리에 발달돼 있다. 태평양 가장자리에도 있고 제일 해구 태평양 가장자리에 발달해 있다. 맞죠? 일본 해구나 마리아나 해구나 통가 해구가 있다. 일본 쪽에 있는 여기 이제 깊은 바다 말하는 거죠. 여기가 해구죠. 여기 해구. 여기 일본 해구입니다. 일본 해구.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가 이제 전 세계 바다에서 제일 깊죠. 뭐 1000m 정도 됩니다. 제일 깊은 곳이. 호상열도. 호가 이거잖아요. 이게 호잖아요. 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섬들이 늘어서 있는 섬.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섬이 이게 섬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잖아. 호 모양으로. 그렇죠? 이거 호상열도죠. 이런 거 호상열도. 호상열도라고 한다. 호상열도는 이제 해구를 따라서 늘어서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있다. 습국 산맥, 조산 운동으로 형성된 거대한 산맥이다. 히말라야 산맥이나 안데스 산맥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단 명칭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판구조론.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판이 멘틀 대류에 따라, 이 원인 아셔야 됩니다. 멘틀 대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이론을 판구조론이라고 해요. 근데 판의 개념이 또 있어야 됩니다. 판하고 지각하고는 다른데, 지각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밑으로는 멘틀이에요. 여기 밑으로는 멘틀입니다. 지각은, 대륙 지각은 한 35km 깊이, 해양 지각은 한 5km 깊이까지인데, 지각은 일단 단단한 암석이긴 하죠. 근데 멘틀 중에서도 멘틀의 윗부분은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대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고체긴 해도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고, 멘틀의 상부, 그러니까 한 100km까지는 우리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암석권이라고 하면서 판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과 멘틀 일부, 멘틀 상부를 포함한 100km 깊이까지 단단한 암석권을 판이라고 합니다. 그 판이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 밑에 100km에서 한 400km 깊이 정도 되면 연약권이라고 하고, 이 연약권에서는 부분적으로 용융이 되어 있어요. 다 용융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부분적으로 용융이 되어 있어서 유동성이 있고 대류가 일어난다. 멘틀이 액체로 되어 있다 이러면 틀려. 멘틀 액체는 아니야. 약간씩 흘러가긴 해도. 자, 판의 구분. 판을 포함하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대륙 지각이 그 상부 멘틀에 얹혀져 있으면 대륙판이고요. 해양 지각이 얹혀져 있으면 해양판입니다. 대륙 지각의 두께가 더 두껍고
화강암질로 돼 있어. 화강암질 아셔야 됩니다. 화강암질로 돼 있다라는 거. 화강암질로 돼 있고 밀도가 현무암보다 작아요. 현무암보다는. 해양지각이 얹혀져 있는 해양판은 두께가 얇고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밀도 크다. 그래서 둘이 만약에 만나,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 그럼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럴 것 같지요. 판의 구성과 특징. 남아메리카 판의 경우 이거는 좀 특별한 거죠. 서쪽은 대륙지각, 이런 것도 좀 읽어 두셔야 됩니다. 서쪽은 대륙지각, 이게 동쪽은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판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모두 존재할 경우 이 판은 대륙판의 특징과 해양판의 특징 모두 나타낸다. 이거 특별한 케이스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하나의 판에 같이 있는 거죠, 지금. 자, 판의 이동의 원동력. 그렇게 거대한 판들이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를 베게너가 처음에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베게너가 주장하는 거를. 왜냐면 이제 그게 원동력이 뭔지를 몰랐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낸 게 홈스라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 사람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동한다. 근데 그 사실 멘틀 대류설도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뭐 사람이 파고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멘틀 대류설에 대한 것도 그런 증거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나중에 인정받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판의 이동 원동력은 자, 멘틀 대류다. 멘틀 대류. 멘틀 물질은 고체이지만 부분 용융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져서 서서히 상승을 하고, 상승하는 곳이 해령 부근인 거예요. 해령이나 아니면 열곡대. 해령에서 이제 상승하고 점차 식으면 옆으로 이동하다가, 식으면서 이동하다가 온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커지면 다시 하강한다. 자, 이와 같이 멘틀이 대류하면 연약권 위에 떠있는 판은 멘틀 대류를 따라 이동한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코코아 우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네. 자, 아무튼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져요, 판이. 멘틀이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모이죠. 모이는 거 수렴이라고, 수렴을 하고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걸 발산이라고 하죠. 수학 시간에도 나오죠. 뭐 수렴, 발산. 수렴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곳에서는 해구라던가 아니면 뭐 호상열도나 습곡산맥 이런 게 생기고요. 발산하는 곳에서는 해령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열곡대 이런 데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지구 겉부분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판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판 경계에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면 발산, 가까워지거나 그러면 이제 수렴, 반대 방향으로 어긋난다. 이거는 보존형 경계라고 하긴 해요. 그러면서 화산 활동과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 문제를 풀 때 문장을 다 읽으시고 아무튼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떠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럼 지각 변동은 화산 활동이냐 아니면 뭐 지진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어떤 지형이 발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형은 열곡대, 뭐 해령, 호상열도, 습곡산맥 이런 게 지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계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문장을 잘 읽으시고 문제를 잘 읽으시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화산활동과 지진은 뭐라고 하냐면 지각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판 경계에서 각
대부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므로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판 중앙 아니죠. 중앙 아니고 경계입니다. 경계와 일치한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판 아셔야죠. 유라시아판, 유럽아시아죠.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 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뭐 코코스판, 뭐 이런 판들이 있다. 북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뭐 나스카판 이런 게 있다. 스코샤판, 뭐 남극판, 아프리카판 이렇게 있네요. 아라비아판 이렇게 있네요. 한 번씩 읽어두시고 키포인트 보시면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다. 얘네들은 판 경계에 위치하면서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띠 모양으로.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대륙의 중앙에 있다 이런 설명은 틀려요. 그러니까 뭐 어떤 대양의 중앙에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대양의 주변부에 있죠. 주변부. 대륙의 주변부에 있죠. 주변부. 이런 판의 경계가 대륙의 주변부에 있죠. 중앙에 있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판 구조론.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 경계에서 화산활동이나 지진 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다. 되셨지요? 자, 속도는 조금씩 다른데 판의 이동 속도는 매년 한 10cm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빠르면 뭐 2cm 정도 되는 데도 있고 한 수cm 정도 이동을 합니다. 1년에 수cm 정도 이동을 합니다. 수cm면은 뭐 티나는 건 아니지만 뭐 고생대 뭐 말부터 하면은 거의 뭐 한 2억 년 전, 3억 년 전, 그럼 2억 년 동안에 그 1년에 수cm씩 이동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자, 판 경계와 지각 변동. 판의 경계를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로 구분하는 거예요. 발산형 경계 멀어집니다. 근데 멀어지려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마그마가 올라와 새로운 판이 형성이 된다. 근데 이게 상승할 때 마그마가 생성이 돼요. 상승할 때 압력이 낮아지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이제 솟아 올라오면 식어서 그게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거죠. 해령에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해령 부근에 있는 땅들은 연령이 작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 중에서도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좀 뭉뚱그리는데 이건 하나하나 구분합니다. 발산형 경계인데 해양판이 서로 이렇게 멀어질 수 있거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의 경우에 해령이 발달하는 거죠. 해저 산맥인 해령이 발달한다. 약간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솟아 올라와 있지만 요 진짜 가운데는 조금은 움푹하겠지. 아무튼 요런 형태로 해저 산맥 해령이 형성이 되고 중심부에는 V자국 열곡이 있는 거죠. 중심부에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높은 거야. 해령은 다른 해저 심해저 평원이 한 4,000m 정도 깊이고요. 해령은 한 2,000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은 여기 이런 데가 이제 해저 산맥인 거고 이게 대서양 중앙 해령이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높아요. 여기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갈라지고 있는 부분이. 중심부에는 V자국 열곡이 있다. 마그마가 솟아 오릅니다. 이거는 이제 발달하는 지형을 써라라고 하면 해령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발달하는 지형을 써라라고 하면 해령을 쓰셔야 됩니다.
지각 변동이 어떤 지각 변동이 있냐? 그럼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물론 지진도 있어요. 근데 지진을 고등 과정이기 때문에 지진을 또 구분을 해요. 그냥 딸랑 지진만 있다 이러질 않고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구분합니다. 천발 지진은 얕은 지진이야. 얕은 지진. 한 70km 깊이가 한 70km 내에서 진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 진원은 지진이 발생하는 뭐 원인이 되는 거죠. 진원이 70km 이내에 얕은 지진,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화산 활동이 있고 천발 지진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발, 신발 지진은 없어요. 요런 데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얕은 데서 대서양 중앙 해령과 동태평양 해령이 있습니다. 지각 변동을 써라라고 하면 화산 활동이나 지진을 쓰는 거야. 지진을 지각 변동을 써라라고 하면 지형을 써라라고 하면은 뭐 어떤 지각의 형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해령을 쓰셔야 되는 해령 아니면 이제 V자국 열곡 해령 중심부에는 열곡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대륙판과 대륙판도 갈라질 수 있거든요. 대륙판 밑에 마그마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면 갈라질 수 있어요.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발산하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열곡대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열곡대. 해령이 있다가 아니라 열곡대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곡대는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서 새로운 해양을 형성한다. 근데 하여튼 열곡대가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 마그마 상승으로 화산활동 활발하다. 이거 지각변동을 물어보면 화산활동 활발하고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발산형 경계에서는 마그마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화산활동이 있죠. 마그마가 있어야지 화산활동이 있는 거예요. 마그마가 생성이 돼야지. 그래서 지각변동은 이제 화산활동과 천발 지진 구분하셔야 됩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발산하는 경계에 있는 겁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수렴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면서, 하강해요, 멘틀이. 그러면 서로 이렇게 판들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는 거로 수렴한다라고 하죠. 수렴형 경계는 크게 섭입형과 충돌형 경계로 구분한다. 섭입형 경계는 해양판이 있어야 돼. 해양판.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것도 있고요. 해양판이 충돌할 수도 있고, 대륙판이 충돌할 수도 있어. 근데 해양판이 있으면 섭입형이라고 해. 해양판이 포함되어 있으면 섭입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해양판의 밀도가 커서 해양판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섭입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섭입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륙판과 해양판은 섭입형에 해당하는 거죠. 수렴형 경계 중에 섭입형에 해당하는 거죠.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판이 소멸됩니다. 그 해양판의 원래 나이가 대륙판 나이보다 적어요. 뭐 한 3억 년 정도 이렇게 되면은 생겨났다가 없어져요. 근데 대륙판은 뭐 한 25억 살 막 이래. 대륙판은 그냥 계속 둥둥 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해구가 형성이 된다. 여기 해구, 깊은 바다를 해구라고 하는 거죠. 해구가 형성이 되고,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생성된 마그마가, 이거 봐봐, 얘가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이 물을 끌고 와. 사실은 물을, 여기 있는 물을. 근데 물이 들어오면 혼합물이 돼서 혼합물의 녹는 점이 낮아지거든요. 물이 들어오면 마그마가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물이 들어와서 혼합물이 되면서 녹는 점이 낮아져서 마그마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마그마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대륙판 쪽에서 분출하여 호상열도나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잘 들어.
이게 좀 문제로 나오면 어렵기 때문에 해구가 있고요, 해양판이 있고 여기가 대륙판이 있어. 근데 해양판이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이렇게 섭입이 되기 때문에 해구를 경계로 해서 충돌하는 데를 경계로 해서 해양판 쪽에 그 뭐 열도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방향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경계의 대륙 쪽에 대륙판 쪽에 분출하여 호상 열도가 생기거나, 습곡산맥은 사실 이게 서로 이렇게 미니까 생기는 거긴 해요. 서로 미니까. 그래서 습곡산맥이나 열도 이런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산활동 있고요. 지진은 사실 다 있어요. 근데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 중에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까지 다 발생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하면 천발지진, 여기서 발생하면 뭐 중발지진, 300km보다 더 깊은 곳에서 발생하면 신발지진. 신발지진이 발생하려면 해양판과 대륙판이 섭입되는 그 섭입형 경계, 충돌하는 그런 수렴하는 섭입형 경계에서 신발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생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구분을 해야 되고요. 자, 일본 해구나 일본 열도,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등이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수렴하는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태평양판이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섭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생겨서 이 섬도 생기는 거야. 일본도 화산섬이지, 일본. 제주도도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해구고, 해구. 호상열도. 요거는 습곡산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에 습곡산맥이죠. 지금 요 해양판과 그 대륙판이 충돌하는 거예요. 해구가 있고, 여기 화산활동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는 화산활동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습곡산맥이 생기죠. 습곡산맥이 생기죠. 안데스 산맥은 습곡산맥이죠. 자, 넘기시고, 해양판과 해양판, 섭입형이라고 말하는데, 해양판이 있으면 아무튼 섭입형에 해당합니다.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서로 만나도 더 무거운 애가 있어. 더 무거운 애. 그러니까 더 무거운 애가,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해양판이 다른 해양판 밑으로 섭입됩니다. 근데 그 판은 이제 소멸이 되고 해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그마가 생기기 때문에 호상열도가 발생하죠. 호상열도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화산활동 활발하게 일어나고 마그마가 생기니까 요거를 베니오프데라고 해요. 요거를 요렇게 되는 부분을 베니오프데라고 합니다. 베니오프데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으로 비스듬히 섭입하는 과정에서 마찰에 의해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베니오프데라고 한다. 여기. 자,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차 깊어진다. 대륙 쪽, 저런 말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쪽으로 갈수록 깊어진다. 베니오프데가. 베니오프데를 따라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신발 지진까지 발생하는 거는 섭입형 경계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예로 마리아나 해구가 있고, 마리아나 해구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충돌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마리아나입니다.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 근데 둘 다 해양판이거든요. 필리핀판이랑 태평양판 둘 다 해양판인데 태평양판이 더 무거워.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섭입하는, 충돌해서 섭입하는 그런 데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경우에는 둘 다 밀도가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런 건 이제 충돌형이라고 하고, 수렴형 중에 충돌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두 대륙 사이에 있던 해저 퇴적층이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 습곡이 된다. 특히 히말라야 산맥이 그랬던 건데, 히말라야 산맥이 그랬던 건데요. 원래 이 인도가 뭐 요런 이제 섬이었거든요. 이렇게 인도가. 그 여기를 올라오면서 여기는 바다였을 거 아닙니까? 바다 해저 퇴적물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걸 밀어 올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그 막 4,000m 정도 되는데 막 조개 화석이 발견돼요. 조개 같은 화석 이런 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해저 퇴적층을 밀어 올렸다. 융기되는 거 솟아오르는 거죠. 거대한 습곡 산맥이 형성되었다. 대륙판의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적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게 모이는 경우에는 중발 지진까지만 생겨요. 중발 지진까지만. 신발 지진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신발 지진은 해양판이 수렴해서 들어갈 때 신발 지진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판이 비교적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으므로 마그마가 잘 생성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화산활동 없어요. 여기는 같은 수렴형이어도 수렴형 경계 중에 충돌형은 화산활동 없어요. 화산활동 없고 지진만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의 충돌로 형성된 습곡 산맥이죠. 우리나라 주변에서 판 운동은 어떻게 일어날까? 자, 일본은 이제 유라시아판과 이런 그 태평양판이나 필리핀판하고 충돌하고 있어서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빈번하고, 우리나라는 좀 떨어져 있지.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이제 뭐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물론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해요 요즘에. 지진에 뭐 대비하자 이런 얘기지. 근데 너무 걱정할 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자, 이거는 다 설명한 것 같고,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진원의 깊이는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우리나라는 일본 해구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지각 변동이 적게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비해야 된다. 대비는 해야죠 항상. 자,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자, 인접한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어긋나는 경계다. 네, 그런 데가 있는가 싶은데 사실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해령이 그냥 일렬로 쭉 있지는 않아. 좀 뚝뚝 끊겨 있어요 해령이. 그러니까 요게 해령이 아니라 요게 해령이거든. 요게 해령이야. 근데 이 해령에서는 요렇게 이동하고 판이, 요 해령에서 요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어긋나잖아. 여기 요런 데가 보존형 경계고, 여기는 보존형 경계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 이동 방향이랑 얘 이동 방향 같잖아. 이렇게 같이 가잖아. 이렇게. 여기는 보존형 경계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가니까 요 부분이 보존형 경계가 돼요. 요 부분이 보존형 경계.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해령은 물론 이제 그 발산형 경계인데, 여기가 보존형 경계입니다. 여기가 해령에서 발산하는 판의 이동 속도 차이로 해령이 끊어지면 해령과 해령 사이의 수직으로 변환단층이 발달합니다. 이런 걸 이제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변환단층은 주로 해저의 해령 부근에 나타나지만, 산 안드레아스 단층과 같은 육지에 드러나는 곳도 있다. 여기가 이제 보존형 경계고,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게 발달하는 겁니다. 근데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미국에 있고, 여기 이제 그 어디니, 로스앤젤레스, LA나 이런 데 부근이에요. 여기도 잘 보면 보이는데 잘 안 보이네. 아무튼 여기에 어떻게 있냐면 해령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 해령이 여기 이 해령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 판이 일로 가고 요 판이 일로 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서로 어긋나고 있어요. 여기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해요. 여기 근데 사람들 많이 사는 데거든. 뭐 LA도 있고, 뭐 로스앤젤레스 거기도 LA도 있고, 여기 뭐 애플 본사라던가 뭐 이런데 캘리포니아주 여기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도시는 아니네. 그러니까 여기 땅이 갈라져요. 이쪽이. 그래서 뭐 이런 데가 이게 산호세인가? 하여튼 여기 사람들 많이 삽니다. 요게 대도시구나. 대도시가 여기 있구나. 여기가 요게 애플 본사네. 요거 딱 보이네. 여기 애플 신사옥 뭐 본사거든요. 애플 파크에 써져있네요. 회사, 애플 회사가 이렇게 생겼네. 와,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태양열로 다 덮었네요. 우주선처럼 생겼다고 하던데 진짜로 우주선처럼 생겼네. 여기도 이제 그렇게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좋은데 뭐 좋은 동네긴 하겠지만 거기가 이제 산 안드레아스예요. 거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자, 해령 부근에서 마그마 상승, 그래서 이제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마그마가 하강하는 부분에서 수렴형 경계. 근데 수렴형 경계가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발산형 경계, 마그마 상승하는 곳, 열곡대가 생기고 해령 생기고요. 그 다음 해령과 해령 사이 여기가 이제 변환단층이 있는 보존형 경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해구는 이제 이 수렴형 경계에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저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표를 외우시긴 하셔야죠. 발산형 경계는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면 해령이 발달하고 화산활동과 천발지진이 발생한다. 요거 두 개는 뭉뚱그려서 이거 지각 변동을 말하는 겁니다. 지각 변동. 자, 발산형 경계 중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이제 발산될 경우에는 열곡대가 발달하고요. 지형이. 그 다음에 화산활동과 천발지진이 생긴다. 근데 이 발산형 경계는 뭐야? 멘틀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멘틀 상승부.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뭐야? 멘틀 하강.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할 경우에는 서비평이라고 돼요. 서비평. 가로치고 서비평. 이것도 서비평입니다. 가로치고 서비평.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할 경우에는 충돌형이라고 합니다. 충돌형.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수렴할 때 해고, 호상열도, 습곡산맥이 생길 수가 있고요. 화산활동 활발하고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수렴할 경우에는 해구랑 호상열도. 여기에 습곡산맥이 있진 않죠. 화산활동 활발하고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할 경우에는 습곡산맥 형성이 되고요. 화산활동이 없다. 거의 없습니다.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천발 중발 지진까지는 생겨요. 예.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이 발산형 경계, 이거 보존형 경계죠. 보존형 경계는 멘틀이 하강하거나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 거고,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화산활동 없습니다. 여기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천발지진. 천발지진이 발생한다. 이 표는 외우시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키포인트. 발산형 경계,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로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 해령과 열국대가 발달한다. 자, 수렴형 경계,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로 판이 소멸된다.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이 발달한다. 보존형 경계,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로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자, 그 다음에 위에도 좀 보시면, 자, 봐봐요. 여기에, A, B나 C, D 구간, 여기는 발산형 경계죠. 해령, 이해 가시죠, 이거는? 화산활동 천발지진 발달한다. BC 여기가 보존형 경계죠. 그 다음에 천발지진. 지형을 써라라고 하면 변환단층이라고 써야 돼. 이런 거 변환단층이라고 하기 때문에. 단층은 지층이 끊어져 있는 지점인데요. 변환단층은 옆으로 이렇게 어긋나면서 끊어져 있는 거를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변환단층이라고 하셔야 되겠고, 천발지진이 발생하고 화산활동 거의 없다. 근데 여기 봐봐. EB 여기 있지. 여기 CF. 이것도 뭔가 변환단층스럽지만 얘는 변환단층은 아니야.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 여기는 판 경계는 아니야. 이거는. 따라서 지진이나 화산활동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별로 안 일어나요. 물론 속도차가 날 수는 있어요. 조금. 근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가니까 이렇게 서로 어긋나면서 마찰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지진과 화산활동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일어날 것 같거든, 꼭. 요 어긋나는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지, 같이 가는 E, B나 아니면 CF 부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할까?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다 합시다. 자,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화산활동이 생기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지구 내부 에너지가 물질이 지표로 방출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피해를 주죠. 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산활동이 있으면 피해를 줍니다. 화산활동은 마그마가 생성이 돼야 되고, 그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나오는데, 물질도 나온다. 뭐 이런 용암이나 아니면 이제 화산가스나 이런 게 나오죠. 지하 깊은 곳에서 이 암석이 녹아 있으면 마그마라고 하는데, 분출될 때 가스가 빠져나오고 액체 상태의 그 용암이 흐르는데, 이거는 용암이라고, 이건 마그마라고 해요. 이 둘의 성분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왜 다르냐면,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가는 게 용암이기 때문에. 자, 화산가스는 대부분 수증기이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을 포함하고 있고, 용암은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가고 남은 고온의 액체 물질을 용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진 않죠. 화산 세설물은 이제 이렇게 분출될 때 여러가지 고체 물질들, 입자 크기에 따라 화산진, 화산재, 화산력, 화산암계, 이건 뭐 바위 같은 거고, 화산력은 돌멩이 같은 거고. 자,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산불을 일으키거나 도로나 경작지 등을 이제 덮을 수도 있죠. 농경지 이런 데를 태우거나 덮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화산 세설물들이 산피탄을 따라 빠르게 흘러내려서, 그러니까 이제 산사태 같은 겁니다. 이게 산사태 같은 게 나는 거예요. 화산 세설물이 흘러내려서 피해를 준다. 그 다음에 기권으로 분출된 화산재는 햇빛을 차단하여 지구 평균 기온을 떨어뜨린다.
이게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오히려 온도 높아질 것 같잖아요. 꼭 온도 높아질 것 같잖아요. 막 뜨거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화산 가스가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예요. 화산재가. 네, 그래서 평균 기온이 떨어진다. 화산재는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여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유독가스 성분들이 그 가축들을 막 죽이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많이 준다. 그 피해를 줄이려면은 뭐 제방을 쌓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댐이나 수로 건설한다던가 감시 체계 이런 거 강화하고 대피 계획을 세운다던가 이런 일 해야 되고요. 근데 완전 다 피해만 주는 건 또 아니에요. 화산 분출물, 화산재 같은 게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비옥해져요. 처음에는 뭐 농작물들이 타 죽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는 또 농사가 잘 돼요. 뭐 제주도나 이런 데서 뭐 당근이나 뭐 이런 거 잘 자랍니다. 화산지대에 형성된 독특한 지형이나 온천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요게 근데 이것도 본 적 있는데 뭐라고 하더라 이거를 주상절리라. 주상절리 저쪽에 서귀포 쪽에 가면 있습니다. 이게 주상절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열은 온수 공급이나 난방 등에 활용을 합니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해령에 있어요. 해령. 아이슬란드가 해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땅 이름은 아이슬란드잖아. 북쪽에 있어가지고 되게 춥죠. 물론 추운데 해령이 있어서 온천이 또 많아요. 거기는 봐봐요. 여기 아이슬란드인데 여기 아이슬란드인데 여기 해령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해령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갈라져. 이게 땅 갈라질 거야. 아이슬란드. 근데 여기 해령이 있기 때문에 온천도 많고 그 해령을 이용해서 지열 발전을 해요. 지열 발전. 그래서 여기는 한 60% 가까이는 지열 발전으로 그 에너지 씁니다. 아이슬란드는. 자, 그 다음에 뭐 생물에게 새로운 서식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새로운 지형이 물론 이제 뭐 씻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지형이 생기고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다. 지진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이고요. 지진은 뭐 어떤 분출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이고 땅의 진동으로 지표가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낙하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가스관이 파괴되거나 이럴 수도 있고 뭐 누전되거나 뭐 가스가 폭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물을 들어 올려요. 이렇게 물을 출렁이게 해요. 그래서 지진 해일이 일어나 해안 지역에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준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쓰나미가 몰려와서 이제 여기 이 집들 다 쓸려가죠. 바닷가에 살면은 이제 평상시에는 좋은데 이런 이제 자연재해가 있을 때가 있죠. 2004년에 인도에서는 인도네시아일 텐데 하여튼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양 지진이 발생하여 28만 명이나 죽었어요. 한 번에. 거기 휴양지에 있는 사람들 28만 명이 죽습니다. 와. 일본 지진 해일도 뭐 몇만? 하여튼 몇만인가? 하여튼 28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을 또 이용도 한다. 근데 이거는 뭐 연구에 이용하는 거죠. 사실 주로 지진파를 이용하여 지구 내부 구조와 물질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는다. 이건 하여튼 연구하는 거지. 석유나 천연가스 등 유용한 자원이 매장된 지역을 지진파로 찾는 거죠. 지진파로 지질 구조를 파악한다.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진을 특별하게 뭐 관광지로 활용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연구하는데 이렇게 이용을 한다.
자, 그래서 뭐 지진계도 설치해야 하고, 내진 설계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진 설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설계. 자, 지진 발생 시 대처법 이런 거 익혀둬야 되고, 뭐 복구 시스템 뭐 이런 거 마련해야 되고. 예. 자, 화산과 지진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원이고요. 지형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고, 뭐 기후 변화시켜 줄 수도 있고, 해일 발생할 수 있고요. 생태계 변화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계 판 경계와 지각 변동.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이제 화살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화살표가 모이면 수렴형 경계죠. 모이면. 그쵸? 모이는 데는 뭐야? 수렴형 경계지. 이거는 뭐야? 어긋나죠? 어긋나면 여기는 보존형 경계지. 수렴형 경계죠. 그쵸? 이거 멀어지죠? 발산형 경계죠? 이거 멀어지죠? 발산형 경계죠?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아이슬란드네. 예, 멀어지죠? 자, 그래서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되고, 발산형 경계에 요거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다. 그 멀어지고 있다. 예, 요것도 멀어지고 있다. 아이슬란드도 이 열곡대가 있어가지고 이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해령 위에 있어요, 섬이.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 해령도 멀어지고 있다. 자, 히말라야는 이제 수렴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렴형 경계인데, 하나하나 다 읽는 게 좋긴 한데요. 사실 다 문제화되기 때문에. 태평양판이 일본 있는 쪽으로, 유라시아판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요쪽에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많은 거예요. 요쪽에 많은 게 아니라. 태평양판 쪽에 많은 게 아니라, 요쪽에 많은 거예요. 호상열도 같은 게 발달했다. 이건 이제 호상열도고. 자, 요것도 잘 봐봐. 예. 안류산 열도라고 되어 있는 데 보시면, 자, 봐봐요. 여기가 이제 판의 경계인데, 천발 지진이 요런 데 발생하고, 중발 지진이 요런 데 발생하고, 신발 지진 여기 발생하죠? 사실 여기 밑에까지 땅을 파본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요렇게 되려면 태평양판이 이 북아메리카판 밑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베니오프대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으로 이제 섭입해서 들어가면서. 보존형 경계는 이게 문제구나. 보존형 경계는 이렇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어긋나야 돼요. 이게 보존형 경계죠. 예. 보존형 경계. 문제였구나. 수렴형 경계 이런 거 찾으라고 하면 문제였네요. 그냥 쭉 되어 있네. 그러니까 지금 발산형 경계는 A에서 I까지인데 여기까지가 발산형 경계고, 수렴형 경계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B부터 해서 B, C, D, G까지. 보존형 경계는 이 E, F. 자, 212쪽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 이런 요 짝대기 같은 거 하나 있잖아. 이거 있고 없고가 달라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설치한 게 훨씬 안전해. 뭐 이런 거는 이제 모형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아시는데, 이거는 지진에 흔들렸을 때 잘 안 무너져요. 근데 이게 없잖아? 그럼 잘 무너져요. 흔들림도 훨씬 심하고. 그런 게 내진 설계고, 면진 설계는 여기 이제 스프링이나, 그래서 이게 밑에가 흔들려도 위에는 잘 안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내진 설계는 견디는 거고, 흔들림을 견디는 거고, 면진 설계는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 이렇게 이 스프링 같은 거 설치한다는 게 신기하긴 하지만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고무나 구슬 형태의 장치를 설치한다. 이러기도 해요. 이게 있잖아. 구슬 밑에, 기둥 밑에 구슬이 있어. 이렇게. 그럼 얘가 흔들려도 얘가 이 위에 있는 애는 안 흔들려요. 얘가 땅이 흔들려도. 희한하게 그렇게 하더라고. 아무튼 면진 설계라고 합니다. 재진 설계는 구슬추 같은 걸 놔두면 흔들리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무게추가 흔들려서 그 흔들림을 좀 제어해 주는 거예요. 흔들림은 좀 제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뭐 이렇게 어떤 뉴욕인 것 같던데, 뉴욕에 되게 얇은 건물이 하나 있어. 되게 얇은데 막 고층이야. 그거 바람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더라고요. 지진보다는. 근데 그 위에 옥상에 뭐 어떤 흔들림을, 얘가 일로 흔들리면 얘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장치 같은 걸 만들더라고요. 그런 거는 재진 설계라고 합니다. 플룸 구조로는 이제 뭐 지구각 원 정도를 배우시면은 멘틀 대류보다 좀 더 그 상세하게 나와요. 그 플룸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대한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플룸이 솟아오르는 곳이 있고, 식어서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는 곳이 있다. 지구 그 멘틀에 멘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대한 흐름이 있다. 이게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고, 플룸 구조론을 이용하면은 하와이나 이런데 왜 화산활동이 있냐 이런 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 차이냐면, 그러니까 판 구조론에서는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거는 잘 설명이 되거든요.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과 지진이 활발하다. 이런 거 설명이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하와이거든. 하와이는 판의 그냥 중심부잖아. 아예. 여기는 왜 그러면 지진이 생기냐, 이런 거는 플룸 구조론 같은 걸로 설명하셔야 돼요. 요거는 생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생기나. 하와이에서 화산활동 같은 거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는 또 이제 플룸 구조론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멘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고, 멘틀 대류는 원래 한 연약권에서 한 400km 정도 깊이 내에서 그런 거를 설명할 때는 멘틀 대류로 설명을 합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 풀까요? 잠깐만 쉬었다가. 개념 확인 문제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 했나? 했어요? 자, 해볼게요. 자, 변동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화산이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고, 좁은 띠 모양이고, 화산활동과 지진은 태평양 주변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습니다. 불의 고리라고 해서 전체의 80% 정도가 한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에서 일어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변동대에서 발달하는 여러 지형에 대한 설명이다. 열곡이 길게 띠 모양으로 이어져 있는 지형을 열곡대라고. 열곡대. 자, 해양 해저에 발달한 대규모 해저 산맥을 뭐 이렇게 산맥령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해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구와 나란하게 호 모양으로 이루면서 배열되어 있는 섬, 호상열도. 이렇게 지명을 알아야 되고요. 네, 지형의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암석권이라고 한다. 이 암석권은 이거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틀렸는데 대륙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까지 가야 돼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고 한 100km 깊이까지. 요거만 가지고는 암석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100km 깊이까지. 암석권이라고도 하고 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밀도가 크다. 해양판이 밀도가 크고요. 멘틀 대류는 A 영역에서 일어난다. 여기는 이제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연약권. 멘틀의 연약권에서 일어나요. 한 100에서 한 400km 깊이까지. 지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의 분포와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지구 겉부분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 판의 이동 속도 모두 같다. 아니고요.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다. 아닙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자, 5번에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판의 경계의 종류를 써라. 가는 서로 어긋나는 거죠. 네, 가는 경계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존형 경계 써야 되고, 요건 서로 이제 멀어지니까 발산형 경계 써야 되고요. 이게 모이는 건 수렴한다라고 해요. 예, 수렴형 경계 써야 되고, 자,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곳. 네. 발산형 경계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그게 땅이 되는 거죠. 식어서. 소멸되는 곳은 수렴형 경계에서 해양 지각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소멸되는 겁니다. 나 다 손으로 써야 되고요. 이 지역에 발달하는 지형, 그러니까 지형을 써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발산형 경계에 쓰면 안 된다고. 이거는 이제 해령을 쓰셔야 되겠고요. 판 경계 부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화산 활동이랑 뭐 지진이라고 써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천발 지진이라고 써주세요. 네, 천발 지진. 화산 활동과 이제 천발 지진 이렇게 써주세요. 천발 지진은 이렇게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공통점이네요. 수렴형 경계에 맞고요. 둘다 화산활동 자주 일어난다. 아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가에서는 화산활동이 안 일어나요. 가는 마그마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는 안 일어나고 나는 일어나는 게 맞아. 천발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천발지진은 둘 다 일어나요. 얘도 천발지진, 얘도 천발지진. 물론 이제 천발, 중발, 신발까지 일어나는 거는 나고, 가는 천발, 중발까지는 일어나요. 신발 지진까지는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건 이제 공통점이 되죠.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공통점 됩니다. 무슨 경계는 두 판이 어긋나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란하게 이동하는 경계이다. 보존형 경계죠. 자, 이 경계에서 무엇이 발달하는데 이거를 이제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변환단층이 발달하는데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잘 나타난다. 이곳은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화산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9번 표는 판 경계의 특징과 판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판이 소멸되는 거,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거나 이거는 보존형 경계고요. 3번에 써주시고 기억은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것은 수렴형 경계가 됩니다.
그다음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보존형 경계고요. 예, A는 3번에 쓰고 히말라야 산맥은 수렴형 경계. 대서양 중앙 해령은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 발생하는 지형이다. 그 다음 10번 화산활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데 화산재는 햇빛을 차단하여 지구 평균 기온을 떨어뜨린다. 맞죠? 자, 고온의 화산 쇄설물이 빠르게 흘러 산불이나 산사태를 일으킨다. 맞죠? 화산에 의한 피해. 화산가스는 사람에게 호흡기 질환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 맞습니다. 뭐 좀 유독한 가스가 나와요. 뭐 이산화황 가스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 11번에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한 것이다. 예. 괜찮죠? 이거 가능. 관광자원. 이거는 화산활동이 아니라 이거는 지진에 의한 거야. 지진으로 지진파로 알아내는 거예요.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다도 지진파로 알아내는 거예요. 화산활동은 아닙니다. 아, 여기 있구나. 나다는 밑에 쓰면 되네요. 네. 가는 1번에 쓰시고 2번에 나다 쓰면 되겠네요.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태양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고요. 네,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 걸쳐 그렇죠. 이렇게 하죠. 예, 니은. 자, 지진은 화산 분출에 비해 발생 시기를 비교도 정확히 예측할 수. 그렇지 않은데. 예. 지진이 더 갑작스럽죠. 예. 화산은 그래도 좀 징조가 있어요. 사실 화산은 그 전에 지진이 좀 더 활발해진다던가, 예, 약간 마그마가 이제 솟아오르면서 집안이 융기하기도 하고요. 그 화산이 조금 더 징조가 있습니다. 예, 지진보다는. 자, 열심히 칸 채우기 일단 해보겠습니다. 예,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 지구 시스템. 자, 적당하여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좋다. 다른 것도 잘 읽어 두셔야 되는데, 자꾸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외핵은 액체 상태고 내핵은 고체 상태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기준을 삼아서 대륙권, 성층권, 증가권, 열권을 구분하고요.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있죠. 오존층이 있습니다. 자, 깊이에 따른 이거는 수온 분포라고 해야죠. 예, 해수니까 기온이 아니라 수온 분포. 혼합층은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습니다. 예.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다. 예. 다른 것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그 다음에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고요. 태양 에너지. 지구 시스템의 전체 물의 양은 일정하죠. 탄소는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자, 화산활동과 지진은 대부분 판 경계에서 발생한다. 모모의 조각, 네, 모모의 조각이라고 해야 되지? 암석권의 조각? 암석권의 조각. 판이라고 한다. 밀도는 대륙판의 밀도가 작습니다. 해양판의 밀도가 크다. 충돌형에서 발생하는 지형은 습곡 산맥이 있고요. 보존형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변환단층. 다른 거 다 읽어두시긴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 영향, 화산재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서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출 수가 있다. 자, 실력 문제는 숙제로 내줘야겠네. 문제 많아도 해오셔야 됩니다. 225쪽까지, 218쪽에서 225쪽까지. 집에 가자마자 한 30분이면 할 텐데요. 218쪽에서 225쪽까지. 자, 수고했습니다. 갑시다.